이렇게 윗머리 볼륨을 주고 나면 앞머리 컬을 주고 싶은 그곳을 잡아서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열과 콜드샷을 반복해서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컬이나 볼륨감이 잘 산다라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테크일상에서 IT ETTC입니다. 제가 한동안 좀 눈여겨보던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살까 말까를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가격대가 조금은 있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만족한다는 후기도 많아서 한 3개월 정도 전에 구매를 하고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구매하고 나서 여러가지 스타일링을 시도해보면서 저에게 어울리는 스타일링도 좀 찾게 되었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또 IT 유튜버로서 제품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성의 스타일링 방법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품은요, 다이슨의 슈퍼소닉입니다. 네, 다이슨의 슈퍼소닉을 딱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정말 나만의 헤어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헤어 드라이어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4가지의 노즐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스타일링, 헤어스타일도 시도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여성과 남성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손쉽게 사용하기에 좋은 드라이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구성품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요, 다이슨 슈퍼소닉 헤어 드라이어 본품과 이따가 설명드릴 4가지 노즐, 그리고 보관 케이스부터 사용 설명서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 보관 케이스만 봐도요, 진짜 그 값에 맞는 케이스를 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보시면 안쪽은 부드럽고 조금 도톰한 패브릭의 안감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서 작은 흠집으로부터 쉽게 보호가 가능한 케이스인데, 솔직히 저는요, 여기에 막 헤어드라이어를 넣다가 뺐다가 하지는 않아요. 언제 그렇게 하고 있나. 공식몰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컬러는 블루코퍼, 블루토파즈, 니켈코퍼가 있고, 때에 따라 보이는 다양한 이벤트 때도 보이는 다양한 컬러들로는요, 블루블러쉬, 오닉스 골드, 세라믹 팝 등 다양한 컬러들이 있습니다. 표기된 명칭은요, 앞쪽이 바디들, 그리고 뒤쪽이 헤드 컬러로 이해하시면 좋고요. 저는 다이슨 올데이 이벤트 기간에 블루앤코퍼 색상을 구매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사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드의 길이는 1.8m로 넉넉합니다. 사실 드라이 하시는 분들이 화장대에도 많이 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드라이어 화장대는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서서 거울을 보고 한다든가, 아니면 의자에 앉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뒤에다 확 기대면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이 넉넉한 코드 길이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좋았습니다. 그 외 스펙으로 되면 본품의 높이는 245mm, 헤드의 두께는 97mm, 너비는 78mm입니다. 이 출력은 최대 1600W까지, 최대 공기 분사량은 초당 13.3L이고 중량은 660g으로 헤드 없는 상태에서는 여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부담이 없는 무게일 것 같습니다. 물론 헤드마다 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이슨 슈퍼소닉에는 대체 어떠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길래 이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고 제가 구매를 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다이슨이 2009년 V2라는 모터를 개발해서 첫 무선 진공 청소기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미 다이슨의 청소기와 공기청소기를 써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모터의 진심인 브랜드가 바로 다이슨이고요. 그 모터가 개발되고 발전돼서 나온 게 슈퍼소닉에 탑재된 V9의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최대 11만 RPM까지 회전하고, 사실 크기가 조금 작아서 지름 27mm짜리 모터거든요. 그래서 손잡이 안에도 모터가 위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모터 회전 11만 RPM이라는 건 보통 요즘에 출시되는 다이슨 최신 청소기, 서브마린 같은 제품들도 해당 RPM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청소기에 버금가는 모터의 회전 속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만족스러운 건 손잡이 안의 모터로 인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무게 밸런스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휴대하고 들어보시면 그만한 무게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후기도 많습니다. 현재는 특히나 지금 말씀드린 V9 모터 이후에도 V11 모터까지 개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젠장, 또 다이슨이야. 이러한 모터로 인해서 에어 멀티플라이어 기술이라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 고압과 고속에 집중된 바람으로 빠른 건조와 정교한 스타일링까지 가능한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건조 및 스타일링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직접 쐬보면 바람 자체에서도 만족스러운 성능이 담겼는데요. 다이슨의 선풍기에도 사용되는 이 에어플라이어 기술로 손잡이 아래쪽 공기 흡입구로 공기가 들어와서 에어 필터로 노즐로 나가게 되는데, 하단부에서 끌어들였던 1.5배 이상의 풍량을 만들어내 강력한 바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요. 그러한 부분이 동일 스펙 대비 풍량이 조금 더 강하다고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스타일링에 초점을 맞춘 기술력이, 사실 이걸 알기 위해선 열 컨트롤이 드라이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다이슨 슈퍼소닉에서는 기능성 열 제어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열을 제어하는 게 단순히 고온 여기까지만이야, 더 이상 안 돼, 이런 고온 제어가 아니라 기능성이라는 점이 키포인트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드라이어
드라이어는 초당 40회 이상 바람의 온도를 순간순간 측정해 열을 제어하고 150도 이하의 온도로만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과열로 인한 모발 손상을 방지해서 윤기 있는 모발이나 두피, 그리고 뭐 염색하신 분들은 컬러 손실까지 예방한다고는 하는데, 이 점은 뭐 제가 바람의 온도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건 느끼지 못했지만 제가 느꼈던 부분은 다른 드라이기와 썼을 때 이 앞머리 자체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저는 뭐 탈색이나 염색을 일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앞머리는 다 건조하고 나면 기존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다 갈라지고 푸석해 보이는 게 문제였는데, 실제로 슈퍼소닉을 사용하고 나면 그런 푸석거림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정전기로 인해 생기는 잔머리까지도 음이온 방출에서 모발의 정전기를 감소한다고 하니까 정말 드라이기 자체가 과학을 온전히 이용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용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이슨 슈퍼소닉 드라이기의 본체를 보면요, 바람 속도와 온도를 정해줄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바람 속도의 단계마다 추천하는 추천 테마 같은 게 있습니다. 바람의 단계는 1단계는 스타일링, 2단계는 일반 건조, 3단계는 빠른 건조 사용에 용이하고요, 온도 설정 자체는 60도 부드러운 건조, 80도 일반 건조, 100도는 빠른 건조나 스타일링 사용에 굉장히 용이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자신의 모발과 스타일에 맞게 이를 설정해서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건조 자체는 바람 2단계, 열도 2단계, 볼륨이나 컬을 줄 때는 바람은 1단계, 열은 3단계 이렇게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드는 건 아래 버튼에 있는 28도의 콜드샷, 이걸 정말 애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스타일링에 가장 중요한 건 열을 주는 것보다 열을 식히는 거다라고 공식처럼 공부를 했습니다. 콜드샷이 있는 드라이기는 많은데 뭐 노브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거나 온오프를 눌렀다가 반대쪽으로 스위치를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서 빠르게 나는 열을 가했다가 식혔다가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드라이를 하다가 콜드샷을 눌러주시면서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확실히 사용감을 신경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영상은 모터도 그렇고 변천사 자체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이슨의 헤어케어 제품 하면 이 특히나 노즐의 변천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이슨의 슈퍼소닉 현재 버전은 HD15라는 모델, 15라는 모델인데요, HD01과 같은 아이언 핑크 같은 과거 모델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모델과 기존 모델의 차이를 저는 또 노즐의 구성품 차이로 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옛날 HD01 같은 경우에는 현 모델은 없는 큰 크기의 디퓨저 노즐이 있습니다. 혹시나 그 노즐을 보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공식 홈페이지에 노즐만 따로 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건 저도 사실 이번에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구매하실 분들은 HD15 모델을 먼저 구매하시고 나서 기타 노즐에 대한 재고를 파악하시고 필요한 노즐을 골라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 안내드립니다. 그래서 노즐의 종류를 모두 설명드리면, 먼저 제가 받은 노즐 4가지, 플라이어웨이 스무더 노즐, 그리고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팅, 스무딩, 그리고 젠틀 드라이가 총 4가지의 노즐입니다. 네, 먼저 플라이어웨이 스무더 노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출시가 된 겁니다. 잔머리를 감춰서 매끄러운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노즐인데요, 이름처럼 스무딩 모드와 플라이어웨이 모드 2가지 모드로 변형하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성분들은 이 제품 사용할 때 이렇게 다운폼과도 같은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무딩 노즐, 이 스무딩 노즐은요, 부드럽고 제어된 바람으로 부수섬을 주려고 해주고 또 매끄러운 스타일로 연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스무딩 노즐은 쓰지 않아요. 다음은 스타일링 콘센트레이터입니다. 이 스무딩 노즐과 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더 넓고 훨씬 더 얇게 생겼기 때문에 더 강한 바람으로 정교한 스타일링을 하기가 좋습니다. 이 스무딩 노즐로 전체적인 스타일을 잡아주고 나서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콘센트레이터로 마무리해주는 느낌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마무리를 윗머리 볼륨감이나 앞머리에 컬을 줄 때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젠틀 드라이 노즐입니다. 원래는 요걸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이름처럼 얇은 모발과 또 민감한 두피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어가지고 바람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노즐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서 모발 자체를 쉽게 건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샤워하고 나오면 저는 이 노즐로 인해서 머리 전체를 쉽게 건조하는데, 다양한 후기들에서는요, 뭐 아기들이나 또 아이들한테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하는 점들도 있으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또 참고하고 사용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디퓨저 노즐 같은 경우에는 컬 주변의 바람을 고르게 분산하여서 웨이브 컬에도 사용하기 좋은 노즐이고요, 빛같이 생긴 스무더 기능이 빠진 플라이어웨이 노즐 자체는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 잔머리를 정리하는 좋은 노즐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면서 다이슨에 빠진 이유를 좀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일링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젠틀 드라이 노즐을 통해서 머리를 말리면서 물기를 20% 정도만 남겨주시고, 가르마 탈 부분을 나눠주시면 볼륨 감줄 부분을 콘센트레이트로 노즐로 또 열을 쉽게 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노즐만 갖다 대면 원하는 쉐입을 주기는 조금 힘들어서 이러한 롤빗을 좀 사용을 합니다. 다이소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롤빗으로 머리를 웅큼 잡아주신 다음에 들어 올린 채로 열을 가하고 콜드샷을 통해서 3초 바로 식혀줍니다. 이 콜드샷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식고 또 빠르게 식는 만큼 고정도 굉장히 잘 됩니다. 이렇게 윗머리 볼륨을 주고 나면 앞머리 컬을 주고 싶은 그곳을 잡아서 그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열과 콜드샷을 반복해서 사용해주시면 훨씬 더 컬이나 볼륨감이 잘 산다라는 거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 다이슨 하면 걱정이신 것들이 사실 AS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사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다이슨 측에서도 AS를 강화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해당 일이 있고 한 72시간 내 수리 그러한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서비스가 혹여나 지연될 경우에는 대체 상품을 제공한다고도 하는데, 혹여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도 제품을 인도받지 못하면 피해 구제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최근에 수리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떠신가요? 현재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작성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포소닉을 또 활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거 AS 맡겨야 되나 궁금하고 좀 고민하셨던 문제들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부터 바람이 약해졌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이제 슈퍼소닉뿐만이 아니라 좀 에어랩도 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그런 분들은요, 아래쪽에 있는 필터 자체를 살짝 풀어주시면 이쪽에 다양한 이물질 같은 것들이 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좀 이제 걸러주시고 필터 청소를 해주시면 바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만족하실 수 있는 성능이 또 유지가 된다라는 거, 쉽게 자가 관리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한번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콜드샷으로 스타일링 고정할 때 그동안 다른 기기에서 볼 수 없었던 고정력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외에도 속건조까지 두피에 자극 없이 가능했고요. 사실 직장인 같은 분들은 아침에 그 1초라도 굉장히 아까운데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서도 잔머리 정리도 쉽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한 내구성 문제에 있어서 타 드라이어를 쓸 때는요, 선이 얇다 보니까 선 자체가 자주 꼬이거나 선이 찢어져 안쪽 전선들이 보여 위험성도 좀 있었는데, 다이슨은 선도 굵고요, 꼬임도 적어서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저는 다이슨 올데이라는 이벤트 때 구매해서 이렇게 융으로 된 주머니까지 사은품으로 받았는데, 이런 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해도 편리성도 굉장히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슨의 명품 드라이어 보시는 슈퍼소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워낙 다이슨이 고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력을 가져갈지 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내돈내산의 찐후기가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테크의 일상에서 IT 지금까지 ETTC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